3. 다함수. 이거 봐봐. 타이밍 이거 써나갔어. 다함수? 다함수가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되죠. 아무튼 간에 왜? 몰라. 그 워크북 질문 처리하겠다. 합성함수와 역함수 6번. 쟤는 왜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2번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제목이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인데 그냥 문제를 풀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함수가 두 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합성함수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 아니다 이게 무한집합을 하면 된다. fx는 아니다 그냥 문제를 풀면서만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이 합성함수의 상태가 f g 도트 f라 칩시다. 요게 겉함수고 요게 속함수겠죠.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저런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느냐. 저 속함수의 함수값이 겉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g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 합성 F1을 구한다 라고 치는데 F1이 만약에 2라고 쳐봐요. 그러면 G2를 구하는데 이 2라는 놈이 GX의 정의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 놈이 정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2라는 놈은 F1이었으니까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한다. 근데 여기서 fx라고 했구나. 이 fx의 이름은 f의 치역입니다. 치역. 얘는 f의 치역.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여기 결론입니다. 근데 뭐 잘 와닿지 않으니까 요 세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볼게요. 6번. 집합 x는 1, 2, 3.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있는데 fg가 전부 다 1차 함수네요. a가 0이 아니라 봤을 때. 근데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g 합성 f가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f 속함수인 fx의 치역이 겉함수인 gx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건데 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 했잖아. 둘 다. 그러니까 gx의 정의역은 당연히 x는 x 이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요 fx의 치역이 1, 2, 3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fx가 1 이렇게 쓰죠. 조건이 적어서 fx가 x 이거가 x에 포함됩니다. 요 놈이 f의 치역, 요 놈이 g의 정의역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근데 다 몰랐을 건데 왜 여기 성민이만 모른다고 그러지? 다들 모르는 게 정상인데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말을 못한 거거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그래야겠다 라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fx의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fx의 정의역도 1, 2, 3이니까 그 fx의 x자리에 1, 2,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 대입하면 a 플러스 3, 2 대입하면 2a 플러스 3, 3 대입하면 3a 플러스 3인 겁니다. 얘는 이 집합의 실체는 a 플러스 3, 2a 플러스 3, 3a 플러스 3. 근데 이렇게 3개를 쓴다고 해서 3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가 0이면 이 세 놈 다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값이면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아직 같을지 다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3개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 2, 3이었잖아요. 이 집합에 포함되려면 뭐 요 3개 중에 하나는 3이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1차 함수의 세 함수 값이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이런 직선일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3개가 이게 실제로 3개로 표현되려면은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 되지. 아니면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A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1이다라고 쳐봐. 얘가 1이려면은 A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여기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A는 1이 아니고 요 놈이 1이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A는 얼마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 넣어주면 또 나머지 애들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1, 2, 3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이 3개는 다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3개가 모두 같은 값이려면은 애초에 fx가 직선이 아니었던 거지. 1차 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상수 함수인 직선 형태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0이 돼야 이놈이 3으로 표현이 되고 3만 가지고 있는 집합만 1, 2, 3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예요. a는 0.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 다음에 7번 x는 0, 1인데 fx나 gx가 둘 다 0, 1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어요. 합성 함수가 정의될 때, 근데 요거는 순서가 다르죠. f 합성 g가 정의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한다. 바로 쓸게요. gx의 치역은 그 3차 함수처럼 생긴 식에다가 0 대입하고 1 대입한 걸 쓰면 되겠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요게 gx의 치역. 요게 이게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는데 0, 1에서 정의되는 집합이라 함수라 했으니까 이게 0, 1인 거죠. f의 정의역. 항상 이 논리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도 뭐 같을 수 있겠지. 요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같은 값이 0이거나 1이어야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1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A, B는 실수란 말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두 개가 같은 데를 볼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다 라고 치면은 정리를 하면 A는 B라는 소리죠. 근데 아무튼간에 A는 B면서 이거 마이너스 A가 0이거나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 B가 모두 0이 되면 이거 둘 다 0이 되니까 이건 0밖에 없는 집합이 되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A, B가 모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얘도 1, 얘도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밖에 안 갖고 있는 집합이 되고 그럼 또 조건에 부합되니까 이 둘 다 답입니다. 모든 A 플러스 B의 합은? 그럼 이 상태에서 찾은 A 플러스 B는 둘 다 0일 경우에 0인 거고요. 둘 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둘 중에 뭐가 들을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고 마이너스 a가 1일 때. 근데 마이너스 a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다는 조건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놈이 1이고 이놈이 0이다 라고 치면은 a가 0이라는 소리인데 a가 0이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값이 다를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케이스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결과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두 값이 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지. 아무튼 간에 a 플러스 b는 두 가지입니다.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세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할게요. 8번 fx는 0에서 3 사이에서 정의된 직선, gx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고물선, h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앞뷰. 근데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6번, 7번처럼 유한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는요 Y는 X 빼기 1을 그리는데 0에서 3 사이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0에서 3 사이. 치역도 중요하니까 치역도 표시해 놓으시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fx의 정의역은 0에서 3 사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입니다. g는요 원점이 꼭지점이고 기울기가 개수가 이차계수 2분의 1이니까 약간 뭉툭하게 그리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경계가 포함이요. 전부 다 양쪽에 등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세함수 전부 다. 그리고 치역은 여기부터 들면 안 되겠지. 여기가 더 작으니까 0에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까지가 치역입니다. 0에서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거든요. gx의 치역은 0에서 2 사이가 되겠습니다. fx의 정의역 여기 0에서 3 사이, 치역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gx의 정의역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고 gx의 치역은 여기 0에서 2 사이입니다. 2분의 1에서 2 사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hx는 이거 건져 뭐야 저래요. 몰라. 그 뾰족점이 마이너스 1,빵이죠.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이, 2에서 2 사이만 그리시면은 마이너스 2,1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뾰족해지고 2,3에서 끝날 테죠. 이렇게요. 정의역이 셋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h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요. 치역은 이것도 0에서 3 사이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성함 정의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르는 거야. f 합성 g니까 뭘 체크하실 때냐면 gx의 치역 0에서 2 사이가 fx의 정의역 0에서 3 사이에 포함되는가를 조사해 보시는 겁니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정의되지 않는 걸 구하는 거니까. 2번 f 합성 h잖아요. h의 정의역 0에서 3 치역 0에서 3 사이가 fx의 정의역 0에서 3 사이에 포함되는가? 똑같은 건 포함되는 겁니다. 정의되는 거예요. 3번 g 합성 f의 치역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gx의 정의역에 포함되는가? 똑같은 게 포함됩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4번
G 합성 H, H의 치역 0에서 3 사이가 GX의 정역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이 4.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fx가 y절편을 모르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는데 gx는 f.f.f라 했으니까 1차식 합성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규칙까지 고려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합성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b에서 4 사이만 y는 g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gx는 뭐 나와?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8x 플러스 3a. 얘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감소하는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로 그리시고 요쯤을 p라고 치고 요쯤을 4라고 치면 돼요. 그럼 보시는 바처럼 최대값은 감소하니까 요 점이 함수값인 거죠. 근데 최대값 7을 했으니까 요점 좌표가 b, 7 그래가지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니까 요점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얘기다. 그럼 4, 마이너스 17을 여기 넣어서 a를 찾고 다시 이걸 여기 넣어서 b를 찾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8번이요. 이건 뭐 답이 잘못됐나? 이게 없는 거지. 18번은 연습 엄청 했는데 27번이 문제가 쉬운데. 18번 이상해? 아, 맞아. 17번이 그 G HX가 안 나오는데 HX를 구하래. 이 fx를 그 fg fx는 못하네 못다. 그럼 G 합성 HX인 거네. 네. 그리고 18번은 문제 없죠. 18번은 시시하니까 안 할게요. 네. 자,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 11단원이 3타임 정도 필요하거든. 11단원이 분량도 많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라서 3타임 정도 필요한데 근데 딱 3타임 빼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11단원이 다른 교재에는 없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킵을 할 겁니다. 저희는 여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건 이제 실력 파트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물려받을 선생님이 이거 안 해도 본인이 메이크업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이선 좀 가르쳤어요. 여기 엄청 싫어할 연습 문제 하면 되나? 네. 10단원 연습 문제 들어가면 되나? 네. 연습 문제의 픽한 문제는 4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5번 하겠어요. 10-4번. 이거는 그 함수가 보통 등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부등식에 fx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처음 봤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 정의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되었습니다. f 2x 빼기 2x 빼기 3 f 2x 빼기 5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f 합성 f10을 구하래.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어쩌라는 소리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 f2x를 찾겠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여기 2x랑 여기 2x가 보이니까 f2x 빼기 5보다는 f2x가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이쪽도 f2x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요거랑 요거를 풀 수밖에 없는데 연립 부등식을 풀라는 소리니까 요거랑 요거를 풀게 되면은 f2x가 어떤 모이는 범위 나오는데 양쪽의 식이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결국 f2x가 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스타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놈을 먼저 풀면은 f2x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x 자리에 뭘 대입해야지 이게 f2x가 됩니다.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이게 f2x가 될까?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7. 아니 x 자리에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f2x가 되겠어. x 플러스 2분의 5 맞아요. x 플러스 2분의 5로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여기야. x 플러스 2분의 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2x가 됩니다. 여기 똑같이 대입하셔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요? 2x 플러스 2.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식을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만 넘기면 되거든. 그러면 f2x가 뭐 이상이 되죠? 2x 플러스 2 이상이 되죠. 내가 방금 말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f2x가 뭐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 나왔는데 이 경계에 있는 값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f2x는 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에서 1 사이면 a가 1인 거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f2x는 2x 플러스 2인 거죠. 기둥식이 주어져 있으면 쫄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돼. 대부분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 안 풀리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기 유적분 가서 나오는 거고 여기 공수 1, 2에서는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을 정리를 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f2x를 양쪽에서 만들겠다라고만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을 넣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끝난 거죠. f 합성 f10 구하는 거니까 일단 f10을 구해.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2분의 x. 아니 f10을 구해야 되니까 x 오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 x를 굳이 2분의 x를 넣어가지고 fx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f2x를 아는 상태에서 f10 찾는 것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x에 5 대입해서 f10부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f10은 뭐야? 1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 그 식이 f12로 정리가 되고 다시 이 식을 이 부분을 11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x 뭐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6대2. 그래서 결국 f 합성 f10은 1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10-6번 다항식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 합성 gx는 x이고 g0는 1일 때 gx를 구하시오. 다항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항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항식 gx에 대해서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 합성 gx가 x 이거를 만족하는 그리고 g형은 0이고 g형은 1이고 이거를 만족하는 gx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다항식이라 말했으니까 이게 일단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gx가 포함되어 있는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항등식에서 다항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몇 차식인지부터 알고 들어가야 됐어요. 이건 몇 차식일까? g가 1차식이면 1차 합성 1차는 뭐죠? 1차? 말이 돼요. 근데 g가 2차면은 2차 합성 2차는 뭐죠? 4차. 그렇죠. 그럼 이제 2차, 3차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다항식 gx의 정체는 1차. 그래서 gx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합성을 실제로 하세요. g 합성 gx는 그럼 여기 x에다가 다시
ax 플러스 b를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는 x다라는 항등식 그걸 만든 다음에 a, b를 구해서 구한 걸 여기 넣어주면 gx가 나오는 거고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1차항 계수 비교해 보시면 a 제곱은 1이고요. 상수항 비교해 보시면 a, b 플러스 b가 0이고 물론 이 조건도 있지만 얘는 모른 척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은 a는 얼마 1이고요. 얘를 풀어주면은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a가 1일 때 a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2b는 0으로 변하기 때문에 b는 0밖에 안 됩니다. a가 1일 경우엔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a가 1일 경우엔 b는 0밖에 안 돼요.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식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b가 뭐건 상관이 없어요. b는 그냥 b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답이에요. 그러면 a의 요 식에다가 a에 1을 넣고 b에 0을 넣어주면 결국 gx는 x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에 마이너스 1, b는 그대로 b라고 쓰면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걸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엔. 무슨 말이냐? 다항함수 중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 관계인데 이 두 개가 같은 함수죠. 그러니까 그 함수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똑같은 다항함수는 우주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가시면 돼요. 얘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되는 거야. y절편은 상관이 없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그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는 같은 거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있어? 아이 무슨 개념도 모르면서 숙제를 뭐하러 하니? y는 x 대칭 관계라고 했죠. y는 x 그 자체니까 이거를 y는 x 대칭시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y는 x는 당연히 y는 x라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킨 건 y는 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겹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요 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게 될 거고 요 놈을 요 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 얘를 다 그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y 절편에 상관없이 y는 x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 그래프 자체가 y는 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겹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기 추가 조건 있죠? G형은 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G형은 0이니까 결국 G형은 1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G0 대입해서 1 돼야 되니까 B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다 안다고 쳐. 다 안다고 치고 내가 암기하라고 했으니까 암기했다고 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1초 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왜냐면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게 바로 떠오르는데 g형은 1만 되면 예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아니면 y는 x인 건데 y는 x는 0 넣어서 1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새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다 그러면 그 G형이 1이 의미하는 바는 Y좌표는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1초 안에 떠올려서 답수 지나가는 거야. 소수령이 아니면. 다음 10-1번 요거를 픽한 이유는 그 함수를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함수를 그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평 기출입니다. 이건 학평 기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A, B, C, D가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근데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점 D까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선분을 따라서 변을 따라서요. 점 P가 점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X다. X 0에서 3 사이? 당연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요. 0에서 3 사이에서만 따지겠다. 그러니까 몇 바퀴 돌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도 채 돌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만 따져봤을 때 그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 PDA, 그러니까 DA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에 따라서 삼각형이 달라지겠죠. 삼각형 PDA의 넓이를 fx를 했을 때 fx를 구해서 f 합성 f 어쩌고들을 3개 다 구해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fx를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풀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모양이 거의 그림처럼 이 P가 AB를 움직이는 중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P가 BC를 움직이는 중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P가 CD를 움직이는 중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 문제에서 정의한 x로 표현했을 때 당연히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할 때 삼각형의 상태 및 넓이가 이게 어떤 변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3개로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AB 위에 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죠. 0에서 1 사이. 그리고 BC 위에 있다는 말은 1에서 2 사이라는 소리고 CD 위에 있다는 말은 2에서 3 사이라는 소리니까 fx는 3개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례차례 구해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다가 그 숫자나 문자를 표시한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P가 움직인 거리를 x로 정의했으니까 요만큼 x인 거예요. 요만큼이 x라고 생각하시고 요 길이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지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에서 2 사이가 되면은 여기 있다고 치면 근데 여기 건 간에 높이가 1로 불변이지. 밑변은 1로 고정, 높이도 1로 고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상수 함수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2분의 거고. 그리고 2에서 3 사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요만큼을 x로 보겠다는 거거든. 요만큼. 요거 더하기 요거를 이 3개를 다 합쳐서 x로 보겠다.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야? 3. 그치. 그럼 당연히 이거는 3 빼기 x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3 빼기 x 되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3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x를 구간을 나눠서 정확하게 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정의된 정의역 x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근데 요거는 뭐 시시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쉽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이 푸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풀 줄 아셔야 되고 훨씬 어려운 문제들까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함수를 구해야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답 내시면 돼. F 합성 F 4분의 1, F 합성 F 4분의 5, F 합성 F 4분의 9, 그럼 F 4분의 1, F 4분의 9, 4분의 5, F 4분의 9부터 구하면 되는 거죠. F 4분의 1은 얼마예요? 4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요 식의 x에다가 4분의 1 넣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8분의 1. 그러니까 F 4분의 1이라는 것은 F 8분의 1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주 쉽네. 한 번 쓸게요. F 4분의 1은 일단 F 4분의 1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4분의 1 이범위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F 8분의 1로 1차적으로 정리하고 8분의 1은 어떤 범위야? 여기서 1차잖아. 여기 한 번 더 넣어가지고 결국 16분의 1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F 4분의 5 4분의 5는 몇 번째 식이나 됩니까? 두 번째 식이죠. 4분의 5가 요 구간이니까. 근데 여기에 넣을 게 없죠.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F 2분의 1이다 라고 써야 됩니다. 2분의 1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여기서 1사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서 4분의 1로 구해 주시면 되고요. F 4분의 9 4분의 9는 이범위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3에서 4분의 9 빼면 얼마예요? 4분의 3의 반은 뭐예요? 8분. 그렇죠. F 8분의 3이 되고요. 8분의 3도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먼저 더하면 4분의 1이 되고 얘를 마저 더하면 답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10-8번 이거는 그 2번 때문에 푸는 건데 근데 뭐 1번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지만 복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림이 4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3이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5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7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요 사이에 뭐 4도 있고 6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들 그러니까 1,3을 지난다는 어필하고 있고요. 여기가 3,5를 지난다. 여기가 5,3을 지난다. 여기가 7,5를 지난다. 여기가 9,7을 지난다. 그리고 또 뭐? 11,5. 여기가 11,5를 지난다. 마지막으로 여기 12,3을 지난다. 그리고 x절편이 13이다. 0과 13이다.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y는 fx 그래프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1번 그리고 그 여기에 안 보이는 부분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3보다 클 때는 fx는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곳이 비밀인데 그 문제 그림에서 그려지지 않은데 이놈이 다시 뭐 위로 올라온다거나 이 부분도 그냥 음수라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고 절대 다시 올라올 일은 없다. 다시 올라올 일이 있으면 또 상황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만 딱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런 뜻입니다. 2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문제 때문에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9 요걸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속함수들부터 함수값들을 찾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F9니까 여기 9있죠 9? 9부터 시작해가지고 F9를 만드는 거지. F9를 만든다는 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7인데 7이 다름 아닌 F9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이게 F7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7이 정의역이니까 여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를 하시면 되냐면 그 Yx를 그려놓으시면 돼요. Yx. 근데 내가 그림 이상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 있어. 그러려니 해. Yx를 그리긴 할 건데 여기 3,3 있죠? 5,5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7,7 여기란 말이죠. 7,7 이상해가지고 Yx를 이쁘게 그릴 수가 없다. 이창산. 이게 Yx라 칠게요. 이게 Yx라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9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갔어요. 이게 F9라는 거지. F를 한번 처리하는 거야. 그럼 다시 F9를 정의역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Yx랑 만났죠 여기? 여기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내려와서 이 점을 정했다? 이 점을 정했다는 말은 F9를 한 겁니다. 그럼 F9를 다시 F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옆으로 와서 여기 내려왔죠. 여기가 F9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Yx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올라갔어. 여기가 바로 F9인 거죠. 4번 때리는 거예요. 4번. 왔다리 갔다리를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다른 거지. Yx까지 그림 문제에 그려져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없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은 괜찮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Yx 그어주시면 돼요. 3,3 찍고 5,5 찍고 7,7 찍어. 그리고 원점까지 연결해. 그게 Yx 되거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4번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니까 합성을 많이 한 함수값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4번 하시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4회에 따라서 답은 5다. 2번 F 합성 fx는 5다. 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결국에 엄청 중요한 건데 요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럽니다. 합성함수 합성 방정식 그런 말은 없어요.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의 해법은 한 가지로 정해졌어요. 두 가지로 정해졌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합성함수를 구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합성함수 fx가 뭔지 모르잖아요. fx가 뭔지 안다 쳐도 합성도 못하고 불가능하고 4차 합성 4차는 16차니까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구할 수 없는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겉함수부터 푼다. 요 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겉함수부터 푼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은 속함수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시면 돼요. 치환. fx를 t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ft는 5다를 푼다는 소리고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는 f만 처리하는 거니까 겉함수를 먼저 푸는 셈입니다. 그럼 이걸 봤으면 이 속함수가 뭔지는 따지지도 말고 겉함수 f이기 때문에 f를 5로 만드는 놈이 뭐지? 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f를 5로 만드는 게 뭐지? 지금 여기 요 라인에서 5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그럼 5에서 5를 만드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5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보시는 바처럼 교점이 3개가 나오죠. 이 세 놈이 전부 다 이 정의역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겉함수부터 먼저 풀었더니 뭘 알게 됐냐면 fx가 5인 x가 3과 7과 11이라는 주장하고 있죠. 저 그림이. 근데 이 식은 x자리에 fx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x가 아니라 fx가 결국 fx가 3이냐 7이냐 11이냐를 의미하는 거야. 이 방정식의 의미는 이 의미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방식 3번 푸는 거예요. fx는 3, fx는 7, fx는 11 3번 푸는 거예요. fx가 어차피 그려져 있고 3과 7과 11이 요 y축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푸시면 돼요. 지금 값을 구하는 거죠. fx는 3을 푼다고 치면은 3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에 교점이 생겼죠. 요 세 개가 이 fx는 3의 근인 겁니다. 1, 5, 12. 그리고 fx는 7도 풀어야 되는데 여기 7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주면은 만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고 그때 x 값이 9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는 9인 거고요. 그 다음에 11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7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위에 그러면 이 부분이랑 교점이 없고 그리고 그 문제 초반에 다시 올라올 일이 없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는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은 만나는 곳이 없다는 말은 결국 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은 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합쳐가지고 개수를 물었으면 총 4개인 거고 문제는 여기 이 x축에다가 이 숫자들을 다 적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를 요구한 거니까 x는 1, 5, 9, 10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써주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처럼 한쪽이 상수일 때입니다. 한쪽이 상수일 때는 겉함수부터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수가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8번이랑 9번이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 두 종류다 라고 정리를 해. 아셨죠? 둘 다 내신 빈출이에요. 8번, 9번 둘 다 내신 빈출. 두 개를 연결해서 딱 적어 놓으시라고.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의 대표적인 두 종류다. 그래서 8번처럼 생긴 것을 푸는 방법은 이거고 9번처럼 생긴 걸 푸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말할 거야. 그걸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이 9번 유형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변별력이 더 있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집합이 F합성 FX는 FX라는 방정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합성 FX는 FX라는 방정식의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의 개수를 세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좀 더 정확한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프를 보고 파악하라는 것이 실수 체계에서 다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출제자가 판단했나 보죠. 아무튼 실근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되는 건데 얘도 이 부분 때문에 합성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얘는도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인데 우변이 상수가 아니죠. 얘는 상수였는데 얘는 상수가 아닙니다. fx라는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fx랑 여기 fx가 똑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럼 요거를 요 꼴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직접 1을 만들게요. 얘는
합성함수 하고 속함수하고 합성함수와 속함수를 모두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속함수를 치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치환 안 하면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항상 속함수를 간단한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t부터 찾아주시고, 근데 t가 원래 속함수였으니까 그것도 그냥 새로운 방정식이 되거든요. t를 구하게 되면은. 그럼 그 방식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2번 푸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은.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속함수가 fx이기 때문에 fx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으니까 fx를 t로 치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t는 t다 라는 t에 관한 멀쩡한 방정식을 먼저 풀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이렇잖아요. 이게 y는 x고 fx가 3차함수처럼 생긴 놈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교점이 0인 거랑 원점이랑 3, 4분면이랑 1, 4분면에 하나씩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요게 y는 fx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ft는 t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 x축을 t축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y는 ft가 되고 이게 y는 t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은 좌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의 해는 0이랑 어떤 음수랑 어떤 양수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수와 양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마음대로 문자를 도입하시면 돼요. 음수를 알파라 치고 양수 베타라 치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이 y는 x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면 자동적으로 여기도 알파입니다. 여기가 베타면 자동적으로 여기 베타. 이렇게까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ft는 t를 만족하는 t는 뭐냐고? t는 뭐라고? 알파 0 베타예요. 근데 우리는 t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t가 원래 fx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fx로 바꿔주셔야 돼요. fx는 알파, fx는 0, fx는 베타. 그러면 이 상황과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3번 푸는 건데 식이었고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전부 다 이 주어진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좌변에 해당되는 y는 fx는 이 곡선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우변에 해당되는 y는 알파나 y는 0이나 y는 베타는 x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생각하시고 x축의 평행한 선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근데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알파가 어딘지 0이 어딘지 베타가 어딘지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알파가 어딘지 베타가 어딘지 0이 어딘지 이미 알아놨어요. 그러니까 fx는 알파를 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 곡선 y는 fx와 다시 지금은 x에 관한 방정식 변했기 때문에 여기 t로 바꾼 걸 다시 원상 복구시키셔야 돼요. x로. 그렇게 해야 이게 y는 fx가 되는 거니까 y는 fx 그래프와 y는 알파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겠다. y는 알파를 그릴 건데 알파 여기라고 이미 체크해놨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요 놈이 바로 y는 알파가 됩니다. 교점의 개수를 카운팅 하시면 하나, 둘, 세 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능력을 푼다고 치면은 능력은 x축인 거죠. x축과의 교점을 체크하시면 돼요. 요게 y는 0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베타다를 풀려면은 당연히 y는 베타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베타라고 이미 체크해놨으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선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림상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합쳐가지고 총 9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단원 연습 문제에서 잘 정리하시고. 예? 뭐 아까 4차 함수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4차 함수는 되고 3차 함수는 안 되냐? 둘 다 안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3차 함수, 4차 함수 10을 주고 문제를 풀어한 게 아니잖아. 그림은 어떻게나 상관없지. 그 다음 11번입니다. 지금까지가 합성함수 관련 문제들이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역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유진식 연습 문제. 예? 뭐라고요? 기본 문제 유진식 연습 문제. 연습률은 존나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이 대치동에서 정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11번. 함수 fx 역함수 존재하고 f 인버스 1은 있다. 보자마자 뭐라고? F2는 그렇지. f는 1이다. 바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그리고 이제 gx가 f 3x 빼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g 인버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g 인버스 1을 구해라.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문제를 보면 여기서 어쨌건 g 인버스 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gx를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블라블라 찾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픽한 문제입니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냥 이 얘네들을 다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게 역함수 값인데, 역함수 값은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1 넣는 게 아니랬잖아. 어떻게 하랬어? 역함수 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 어떻게 하랬어? 모르는 문자로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랬어? GK를 넣고 그랬지. 근데 이 1이 어딨어? 1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 1이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G와 F가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1을 만드는 건 F는 뭐래? 2라고 했잖아? 요 2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놈이 2가 되려면 X를 몰라야 돼? 1을 넣어야 돼. 그럼 요 식의 양변에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G1이 F 2라는 소리야. 근데 F2는 1이야. 그지? 이게 1인 거죠. G1은 1이고 GK는 1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K는 뭐야? 1인 거죠. 이게 K. GK는 1인데 G1은 1이니까. 그러면 다른 것 중에 1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역함수가 있다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니까요.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K는 1이다. 이런 과정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GX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 풀어요. 1시간을 써도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활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러가는 거고요. 두 개의 풀이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함수 값을 구할 땐 그냥 미수를 넣는다. 그렇게 해서 본래 함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시고, 여기 1과 여기 1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두 가지 포인트만 캐치해내시면 쉽다. 그 다음 12번을 픽한 목적은 지난 시간에 본래 함수의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 역할을 할 때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극소수일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픽한 거예요.
10-12번. fx가 애시당초 아까 7번 문제처럼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x가 0 이상일 때는 이런 직선이고 x가 0 미만일 때는 이런 곡선이네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 끊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경계값들을 따로따로 넣어주면 되는데 둘 다 0,1 지나니까 끊겨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개꿀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게요. 영 이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y축의 오른쪽. y축의 오른쪽은 2x 플러스 대충 그리고 0보다 작은 이쪽 왼쪽은 이 0,1을 지나면서 근데 이게 x라인이 없으니까 대칭축이 y축이죠. 그러니까 0,1이 꼭지점인 포물선인 거고 마이너스 1이 개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러니까 딱 반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fx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 조건은 뭐냐면 f 인버스 3과 f 인버스 a의 합이 0이다. 얘를 만족하는 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a를 찾아라 그런 뜻이거든. 보통 뭘 잘 모르는 놈들은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겁니다. 물론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마라 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법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것만 보여드리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하면 되느냐, f 인버스 3과 f 인버스 a를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마당에 취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지금 말했듯이 얘네들을 x축을 y축을 x축으로 바꾸는 순간 이 그림이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3이라는 것과 a라는 것을 x축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x축이 얘로 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3과 a를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a는 모르니까요. 3을 일단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당연히 3은 여기. 이렇게 와서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수평 방향의 x축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수평 방향, 여기가 수직 방향이 되기 때문에 x축, y축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위화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보통은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인데 여기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뒤집기까지 하고 싶지만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쳐다보시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를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역함수라는 게 xy 역할이 바뀌는 거라서 그냥 역함수의 개념 그 자체를 적용시킨 거예요. 개념 그 자체를 적용시켜서 본래 함수의 그래프를 역함수 그래프로 취급하는 당연한 방식입니다. 근데 f 인버스 3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3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라 올라가면 여기 떨어지죠. 여기 이 새끼가 뭐야? f 인버스 3. 이게 비스듬하게 쓰는 이유도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더한 게 0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랑 다른 부호라는 소리죠. 그러면 f 인버스 3이 요만큼이라는 거 확인했잖아. 요 길이가 곧 f 인버스 3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여기에 당연히 f 인버스 a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로 가면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이 새끼가 뭐야?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내기 위해서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f 인버스 3은요 3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식에다가 요 식을 이용해서 f 인버스 3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만큼을 k라고 쳐요. 그러면 fk가 3이다가 되는데 요 fk가 직선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fk를 이 직선식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당연히 2k 플러스 1이죠. 요 1차 방식 풀어주시면 k가 1, 그러니까 요 놈이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얘가 1이니까 교부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거죠.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다시 뭐 하시면 되냐면 또 이 상태에서 f 양변에 f 합성되면 아니면 그냥 역함수 정의를 이용하면 f-1이 a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는 뭐 이거 여기까지 안 갔다고 쳐도 마이너스 1은 요 범위잖아요. 요 범위.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로 역함수 보는 법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역함수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본래 함수의 관계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모를 경우에는 미술 잡으시고. 마지막 15번.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내신 빈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승부고사 살짝 봤는데 승부고사도 있습니다. 이거 15번은 오 마이 갓. 한 문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fx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라는 대칭축이 y축인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x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이유는 이 증가 구간만 있어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왜냐면 그 다음에 이것에 역함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의 역함수를 gx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원래 그 포물선이 풀로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포물선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의 일부분만 있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역함수 있는 건데, 방정식 fx는 gx가,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라는 말이 앞에 있죠. 방정식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략이 돼 있어도 이건 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맥상.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이거가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있다.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내신 필출이에요. 필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본래 함수와 역함수가 모두 섞여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역함수 구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가시면 안 됩니다. 본래 함수와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은 항상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유형은 본래 함수,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은 대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기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 의미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교점이 일단 두 개여야 되고요. 서로 다르니까. 교점이 두 개이고 x 좌표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음이 아니라는 말이 0 이상의 소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안 하고 못 풀어. 근데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있어? 역함수 관계면 그래프상으로 어떤 관계,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냐고. 대칭. 뭐 대칭이야 새끼야? y축 대칭. y축 아니야 새끼야. y는 x. y는 대칭이고 아. 요 두 개는 애시당초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 대가리를 잘 굴려봐. y는 x의 대칭인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디 있을까? 필연적으로 y는 x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다른 경우도 있거든. 다른 경우는 언제냐면 지금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얘 같은 경우는 0 이상인 부분만 남기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1대1 대응 함수의 역함수는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무조건 y의 대칭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y는 fx 근데 이게 증가야. 이거와 y는 f 인버스 x 갈게요. 의 교점 은 항상 y는 x 상의 존재. 그래서 f 인버스 x를 찾아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f 인버스 x를 x로 대체하는 거예요. 즉 f 이거를 fx는 x로 바꿉니다. fx는 x로 바꿔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는 친구가 보여서 추가 설명할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A가 뭐 대충 줄이다 치고 이렇게요. 이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 그릴게. 그리고 여기 이제 y는 fx고 얘 역함수를 그리려면은 역함수를 바로 그릴 수는 없고 y는 x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y는 x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놈을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죠. 요놈이 y는 f 인버스 x일 수밖에 없거든.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여기와 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y는 x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죠? 저 그림을 보면.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냥 원래 함수랑 역함수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를 x로 대체하는 거예요. 증가할 경우에는 y는 fx가 증가할 때 역함수 자리를 x로 대체한다. 왜냐면 그래프의 대칭성 때문에 교점이 y는 x 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당연한 생각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바꾸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fx는 x라는 거 그냥 fx 자리 이걸 넣어주면 2차 방정식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서로 다른 둘이 만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실근의 부호는 어차피 근의 분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근의 분리 문제가 결국에는 근의 분리가 그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근의 분리는 공수적으로 공수1에서 나오는 거지만 공수2건 배수건 미적인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수1에서 계속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의 분리가 이런 데서도 근의 분리가 동원된다 라고까지 정리가 됩니다. 답을 낼게요. 이런 당연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fx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는 x라는 2차 방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됐고 5, 4로 곱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럼 식 몇 개 써야 돼? 이거는 이제 암기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암기가 안 돼 있는 놈들은 공부 안 한다는 소리고. 하나 아니에요. 3개입니다. 네? 서로 다른 의미 아닌 두 실근. 3개. 뭐 써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 이상이다. 0도 가능하니까. 세 번째, 두 분의 곱도 0 이상이다.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판별식 같은 경우는 여기 4가 있으니까 4분의 1 써주면 404이죠. 이놈이 0보다 크다를 푸시면 A는 이거 잠깐 다 주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4죠. 그냥 원래부터 만족하니까 이건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모든 실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두 군데 곱이 4이다 들어가? 4의 0 이상이니까 얘는 누가 있죠? A는 0 이상. 이거는 모두 실수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공통범위는 요 두 개의 공통범위로서 A는 0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12단원 들어갈 거예요.